안녕하세요. 성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5차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42페이지 탐구활동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자료 1번을 보면 갑은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고, 자료 2번에 보면은 을은 지게차 판매를 하고 있고, 병은 지게차를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료 3번을 보면 정은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무는 토지 소유자로 보입니다. 자, 자료 1번은 당연히 이제 뭐 면접을 보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이죠.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노동시장에 속하고요. 자료 2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을 거래하는 자본시장. 지게차는 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도구인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료 3번은 자연자원인 토지를 거래하는 토지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료 1에서 3까지 각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구인지 적어보자. 수요자는 당연히 물건을 살라는 사람이고, 공급자는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가게는 생산물의 수요자이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고, 기업은 그 관대라고 배웠지만, 이는 단순하게 가정하여 한 분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1의 수요자는 당연히 뭐 기업이겠죠. 사장 아니면 뭐 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급자는 나의 노동을 제공하는 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 2번을 보시면 을도 지게차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병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지게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 다 뭐 기업이라고는 거죠. 수요자도 기업이고 공급자도 기업이다.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료 3번을 보시면은 정은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토지를 수요하는 뭐 공장 운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는 뭐 토지 소유주로 보이는데 가게인지 기업인지는 뭐 이 그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42페이지 탐구활동을 마치고요. 이제 수능 기출문제 한 개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4년 수능 5번 문제입니다. 우리 뭐 이윤 뭐 구하는 것들을 이제 전 개념 강의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보는 문제예요. 적용해서.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정형 문제가 나왔어요. 부정형. 대부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형의 문제보다는 뭐 옳은 것은 이런 걸 고르는데 이런 거 잘 확인해야겠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A사는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소금은 1kg당 10,000원이고 소금 생산에 드는 비용은 염전 임차료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데 염전 임차료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하루 30,000원. 무조건 뭐 생산을 얼만큼 하든 30,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비죠. 그리고 한 명의 일당은 100,000원이다. 이거는 노동자를 내가 한 명 쓸 건지 두 명 쓸 건지 뭐 선택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변동 가능한 비용이다. 그리고 아래 표는 하루 노동 투입량 몇 명을 고용하냐에 따라서 소금 생산량을 나타낸다. 단 생산된 소금은 모두 판매된다. 쉽게 얘기해서 만들기만 하면은 다 판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노동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금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명일 때는 9kg 생산했다가 한 명 더 늘어나니까 21kg, 즉 한 명 더 늘어났을 때 12kg를 더 생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한 명 더 늘어났을 때는 14kg를 더 생산한다는 걸 이 두 개를 빼면 되겠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총 비용은 당연히 한 명일 때는 노동자 한 명에 염전 임차료 해가지고 130,000원, 2명일 때는 23, 3명일 때는 33, 4명일 때는 4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수입 뭐 만드는 대로 다 판다 그랬죠. 1kg에 10,000원이라 그랬으니까 90,000원, 210,000원, 350,000원 이렇게 쭉 나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이윤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총 비용에다가 총 수입을 뺀 것이 이윤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염전 임차료와 임금의 합을 뺀 것이다. 자, 판매 수입 당연히 수입이죠. 그리고 염전 임차료와 임금은 총 비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총 비용은 노동자 5명을 고용할 경우가 가장 크다.
맞죠? 총 비용 다 적어놨죠. 5명 50만원에 임차료 3만원에서 53만원. 총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3번, 소금을 21kg 생산할 경우 이유는 음이다. 맞죠? 소금을 21kg 생산하는 거는 생산량이 21kg일 때 노동 투입량 2명 해서 20만원에 고정비 3만원 해서 비용은 23만원이 들었는데 21만원 밖에 못 버니까 마이너스 2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죠. 4번, 하루 최대 이윤은 3만원이다. 자, 표 밑에 제가 이윤을 정리해 놨죠. 하루 최대 이윤. 1명 고용했을 땐 마이너스 4, 2명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다가 4명일 때 플러스 3만원으로 가장 큰 노동 4를 투입했을 때 가장 큰 이윤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염전 임차료가 하락하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바뀌냐. 4명 고용했을 때 가장 많이 벌었었는데 염전 임차료가 내려가면은 바뀔 수 있느냐. 자, 임차료가 하락하더라도 임금과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생산량에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임차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임차료 없다고 생각하고 0으로 잡고 계산해도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4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16년 수능 1번 문제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아까는 부정형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또 긍정형 문제죠.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가게와 기업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참여하여 경제 활동을 합니다. 두 시장의 특징과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의 사례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자, 생산물 시장의 특징, 경제활동 사례, 생산 요소 시장의 특징, 경제활동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가에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다.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 즉 임금, 이자, 지대인데 이것을 받는 것은 누굴까요? 이걸 받는 거는 가게죠. 우리가 배운 거는 가게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가의 사례가 아니고 다 생산 요소 시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에는 B군의 어머니께 선물을 보내기 위해 땡땡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얘는 가가 들어갈 수 있다. 서비스, 택배는 서비스죠. 그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라 그랬는데 서비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 사례 나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병. 토지를 빌려주고 이제 나의 사례래요. C씨는 공장을 건설하려는 땡땡 기업에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에 토지를 빌려준다. 아니죠. 자,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자연자원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례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의 경제활동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말하자면 이 부분, 피자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자, 4번 다에는 최종 소비재가 거래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최종 소비재인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고 생산 요소가 거래된다 입니다. 그래서 가에는 최종 소비재가 거래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5번 다에는 가게는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기업이라 그랬고 공급자는 가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인 생산 요소 시장에는 가게는 공급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수능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17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자, 수입 극대화를 하는 시간 배분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시간당 X제와 Y제의 생산량이 다르므로 이를 조합해서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조합을 찾아보는 문제인데 표 보고 비율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어려워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생산량 조합이냐 찾으면 되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수준의 이제 산수 문제예요.
괜히 막 표가 나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겁먹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4시간 중 일부를 X제를 생산하고 나머지 일부는 Y제를 생산에 투입한다. 그러니까 4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표에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 각 제화의 총 생산량을 나타낸다. 자, X제는 1시간에 10개, 2시간 투입하면은 플러스 8개, 3시간 이렇게 점점 시간을 투입할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Y제도 시간을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 놨어요. 그리고 X제와 Y제 가격의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일 경우도 있고 나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X제와 Y제 가격이 같으므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가장 X제든 Y제든 가장 합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점을 찾으면 되고, 나는 X제 가격이 2배예요. X제 가격이 2배이므로 X제보다 Y제를 2배 더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Y를 생산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X제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Y제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다. 자,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면은 당연히 X제 여기까지 생산하고 Y제 이렇게 생산하는 게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2시간씩 투입하는 게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나의 경우에 X제 생산량은 24개이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X제가 가격이 2배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X제 3개까지 생산을 하면은 6개가 늘어나요. 이 말은 X제 6개는 Y제 12개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산을 하고 여기서는 4개밖에 안 늘어나니까 4개 하면은 8개밖에 안 돼요, Y제. 그러면 차라리 1시간 투자해서 Y제 11개를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는 X제는 3시간 투자하고 Y제는 1시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나의 경우에 X제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과 Y제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은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르죠. 방금 전에 니은 설명할 때 얘기했죠. X제는 3시간, Y제는 1시간을 투입하는 게 가장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을 마지막, 나에 비해 가의 경우에 두 제의 생산량의 합계, 가격은 생각 안 하고 생산량의 합계가 더 많다. 자, 나의 경우에는 X제는 24개, Y제 11개 생산하니까 2개 합치면 35개 생산할 수 있고요. 가의 경우에는 그냥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 하니까 이 2개를 합치면 38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의 경우가 더 많은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에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몇 번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도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표는 A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나타낸다. 쉽게 얘기해서 평균 수입과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팔았을 때 내가 얼만큼 마진을 볼 수 있느냐,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기업이 생산한 X제는 모두 판매된다. 쉽게 얘기해서 만들기만 하면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평균 수입을 나타내는데 평균 수입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생산량을 나눈 값입니다. 평균 수입이 계속 100이라는 거는 한 개당 가격이 그냥 계속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 이윤을 총 수입으로 나눈 거는 총 수입 대비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생산량당 이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3개일 때 평균 수입이 100이니까 당연히 3개 평균 곱하기 3 하면은 총 수입은 300이 되고 자 수익률 여기 수익률은 40%예요. 그러면 300의 40%는
20이 마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300에서 이윤인 120을 빼면 3개 생산했을 때 총비용, 우리 이거 총수입 총비용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총수입 총비용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윤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윤을 우리 구할 수 있죠. 이윤은 계속 증가하다가 생산량이 5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총수입 보세요. 생산량 늘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100으로 계속 일정하죠. 평균 수입이 같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윤은 2개일 때보다 $40 많다.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윤은 120입니다.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윤은 60이에요. 2개일 때보다 40이 많은 게 아니고 얼마가 많죠? 60이 많네요. 60. 80이라 적어놨네. 60이 많습니다. 자, 4번. 생산량이 5개일 때의 평균 비용은 1개일 때보다 적다라고 적혀 있는데, 생산량이 5개일 때의 비용, 평균 비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비용에서 생산량을 나누면 되죠. 400 나누기 5는 80이죠. 1개일 때는 총 비용 80 그냥 나오죠. 바로 총 비용에다가 생산량 하나를 나누면 80이죠. 평균 비용은 당연히 둘이 8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다. 옆에 정리한 표를 보면 생산량이 3개에서 4개로 될 때 수입은 300에서 400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비용도 보시면 180에서 280으로 똑같이 100이 증가하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8번, 2019년 수능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요즘에 뭐 수능 문제 같은 것도 뭐 트렌드 같은 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 뭐 TV나 방송 같은 거, 뉴스 같은 걸 보면 기업에 이제 뭐 기업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수능 4번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죠. 자, 그림에서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저도 뭐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뭐 내용도 물을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뭐 옳은 바른 생활 문제라 그러죠. 보통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물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갑이 먼저 얘기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연의 경제활동으로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은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제 좁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을. 그냥 니네는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 많이 고용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을은 기업은 뭐 그 외에 더불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경영돼야 하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거짓말 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청업체 쥐어짜지 말고 뭐 좀 정정당당하게 경영해라. 그리고 사회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을은 넓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적,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좀 정정당당하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 복지에도 좀 신경 써라. 그래서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의 예로 뭐 무슨 기업들이 뭐 지원 사업을 한다, 뭐 장학 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공문 같은 게 내려오면은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넓은 의미의 책임은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기업의 이윤 증대가 곧 사회의 부의 증대라는 견해에 동일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이윤 증대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재화를 생산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책임입니다. 니은, 을은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동일할 것이다. 맞죠? 을은 니네가 돈만 많이 벌 게 아니고 많이 벌었으면은 베풀기도 해라.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한테는 조금 더 뭐 고용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도. 디귿. 갑은 을보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강조할 것이다. 아니죠. 갑은 그냥 니네 열심히 벌어서 사람만 많이 뽑아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을이 오히려 이제 니네 돈 많이 벌었으면 니네 많이 벌은 게 무엇 때문에 많이 벌은 거냐, 우리가 많이 사주고 소비자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니네가 돈을 많이 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번만큼 베풀어라. 그래서 이 갑과 을이 두 개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을은 갑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좁게 본다. 이것도 반대죠. 갑이 적게 보는 거고 좁게 보고 있는 거고, 을은 좀 더 넓게 보고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차시 수능 기출과 탐구활동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차시면은 이제 1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원부터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대면할 줄 알았는데, 뭐 다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일주일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개학을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1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풀이도 일단 확인을 해드리려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노력할 거고요. 시험 범위는 이제 팀즈에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보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